네, 어제부터 불어온 찬바람 때문에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침엔 춥겠지만 낮엔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가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바람 때문에 지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부산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더욱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는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춥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양산 10도, 울산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는데요. 부산은 내일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낙동강 하구에서는 제철을 맞은 김 수확이 한창입니다. 맛 좋고 품질이 뛰어난 낙동김인데요. 최근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해 어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는 이른 새벽 시각, 상자마다 갓 수확한 김이 가득합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채취한 낙동김입니다. 소형 어선을 타고 김을 수확하는 양식장으로 나가봤습니다. 거센 바람을 뚫고 10여 분을 달리니 김 양식장이 나왔습니다. 바다 수평선 위로 해가 막 떠올랐을 뿐인데 어선엔 김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한 7시쯤 되면 이제 첫 배가 이제 수송을 하게 됩니다. 바닷바람과 강추위 속에서도 어민들의 손놀림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김 수확은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집니다. 김은 찬 바닷물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바닷소온이 많이 떨어진 1월이 제철입니다. 낙동김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에서 생산되는데요. 색이 검고 윤기가 흐르면서 고소한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김이 민물과 이 교차 지역이 돼서 다른 전라도 지방이나 타 지방보다 제품이 좀 우수합니다. 김 재고량이 크게 늘면서 위판 경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1kg당 1,000원을 훌쩍 넘던 김 위판 경매 가격은 올해 93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20만 원 넘게 팔렸던 김이 올해는 10만 원 초반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치고는 한 상자에 지금 120kg짜리 한 상자에 10만 원, 9만 원 뭐 그 정도 차이 나고. 맛 좋고 가격도 저렴한 김이 소비자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어민들은 김 공급 과잉 속에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봉투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봉투를 지역과 상관없이 쓸 수 있다 보니까 더 싼 곳을 찾아 나서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한가득 장을 본 물건들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갑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지만 봉투값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10리터면 솔직히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산은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정책에 따라 10리터 기준이 430원으로 책정됐는데 서울의 2배 수준, 대구와 대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고민 끝에 쓰레기 봉투값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3곳의 지자체가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10리터를 430원에서 300원으로 낮추고 북구는 10리터와 20리터를 각각 300원과 600원으로 남구는 전체 9종을 10%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연간 7,000원의 절감 혜택을 보는 대신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남구의 경우 연간 2억 8천만 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돈으로만 따지면은 이제 손실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서민 경제 이제 부담 완화를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다른 구의 주민이 봉투를 싸게 사기 위해 원정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은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구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현 행정이 우리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느냐. 구에서만 운통이 된다 그러면은 구 국민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 맞는데. 비싼 봉투값을 내리기 위한 지자체별 가격 인하 정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네, 국제신문은 오늘 신공항에 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김해공항의 슬롯이 주중 한 차례 늘어난다는 소식 이면에 실었습니다. 슬롯은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를 말하는데요. 주중 18회였던 슬롯이 19회로, 주말에는 29회로 늘어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슬롯 포화도 100%에 달하는 김해공항은 혼잡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면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세대교체 바람을 분석했는데요. 당의 주축인 86세대에 이어서 97세대, 그러니까 90년 학번의 70년대생 젊은 의원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부산이 지역구인 김혜영, 전재수 의원이 포함된 97세대의 활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이면입니다. 부산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53%로 잠정 인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상승폭이 적은 것인데요. 이는 부산 지역의 고가 주택이 아파트에 집중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군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순서였습니다. 다음은 8면입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57%가 수도권 유학 중이라는 통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재직자의 자녀 268명 가운데 부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은 113명, 43%에 불과했는데요. 가족 동반 이주율이 63.8%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녀와 떨어져 사는 직원이 많은 것은 부산이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괜찮은데도 다수 직원들은 수도권을 포기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8주기 기념식이 오늘 오전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선 작전경과 보고와 동영상 시청에 이어 작전 당시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수술해 목숨을 살린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특별 강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지난 2011년 1월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납된 3호 주홀리오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급여 자투리 후원금 전달식이 오늘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립니다. 부산시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에는 많게는 만원씩의 자투리 돈으로 모은 6,24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청소년 104명에게 60만 원씩 전달합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이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6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대기업 회장단이 오늘 부산신항을 방문해 배후단지 투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중국 도시부동산 개발성-전략연맹의 전명 회장 등 고위 간부들은 칭다오 맥주를 수입하거나 건설기자재를 구매해 모은 뒤 다시 전 세계로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신항 배후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을 제치고 7년 만에 연간 수주 실적 1위를 달성하면서 올해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올해 1분기 조선업 경기 전망 지수가 기준치를 넘은 109를 기록했고 조선업체들도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2.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 증가와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마련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조선업체들은 올해 신규 직원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기성용 등 해외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부산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난해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로 잔디 훼손 때문이었는데요. 부산 축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정복 부산시 축구협회장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생생 인터뷰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산 축구행정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된 지 2년 차에 접어든 정정복 부산 축구협회장. 부산 축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겨울로 표현했습니다. 거의 한 5년 가까이 부산 축구가 이렇게 저성장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만 유독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아주 사실상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대보를 했다고 보는 거죠. 지난해 14년 만에 부산 A매치 개최가 잇따라 무산된 건 미숙한 부산시 축구행정의 현 주소라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행정의 미흡이죠. 그런 측면에서 누구가 한 사람이 특권 사람이 잘 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행사에 대한 로드맵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축구 전용구장 건립. 야구에 밀려 부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발전된 도시가 되고 문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축구 전용구장입니다. 이미 동남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산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전용구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올해는 반드시 굵직한 A매치 경기와 오는 12월 열릴 동아시아 대회를 부산에 유치해 북한 여자축구팀을 초청하고 축구 전용구장 건립의 속도를 내 부산 축구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는 이제 완전히 도약할 수 있는 해. 작년에는 어떤 기초적인 토양을 처음에 기초적인 토양을 깔았다면 거기에다 비료를 많이 줘서 확 자랄 수 있는 그런 뿌리가 확 내려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올해 이제 큰 포부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6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해운대구 좌동의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반려견 3마리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범행 이유와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알루미늄 공장의 생산품 수십억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작물로 팔아넘긴 혐의로 영업부장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경남 김해시의 한 알루미늄 주물 공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모두 580여 차례에 걸쳐 시가 23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생산품 430톤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빼돌린 생산품을 6억 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로 작물업자인 52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112에 허위 신고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달 동안 사상구 덕포동 일대 식당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님을 때리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식당에 술에 취한 손님이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년 동안 3차례 이상 폭행을 한 전력이 있어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자율성과 독립성이 시 조례로 보장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영화제 운영에 부당한 개입을 막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가 해마다 영화제 지원 계획을 세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하는 4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 넘게 재임하면서 해양수산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뒤 오늘까지 585일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며 해수부 역대 최장수 장관을 달성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 개각과 함께 장관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4월 총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과 경남정보대학이 미래 유망 분야 중소기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 명장 계약학과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청년 명장 계약학과는 전국에서 4개 학교가 선정됐고 부산에서는 경남정보대가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남정보대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학과를 신설해 20명을 모집하며 입학생은 2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졸업 이후 협약 기간에 2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 주유소 10곳 중 1곳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주유소 532곳의 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해 56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고객이 셀프 주유를 할 때 직원이 감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주유원 대기실에 전열기를 켜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12건은 형사처벌하고 37건은 과태료 처분, 13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와 설계 공모 시 사회적 책임평가 항목을 신설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을 적극 우대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시 사회적 책임 관련 7개 항목, 설계 공모 시 5개 항목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점수는 각 지분율에 따라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해 부산 119 안전체험관을 다녀간 관람객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119 안전체험관의 지난해 방문객은 17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이 증가했으며 교육 만족도 설문경과 응답 인원의 98.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119 안전체험관은 올 하반기 차량 충돌 시 안전벨트의 중요성 체험 코스와 심폐소생술을 평가하는 모의 실험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박물관 교육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은 2개 분야에서 진행하는데 투어 분야는 부산박물관 상설 전시 해설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고 면접과 시범 강의를 통해 선발합니다. 일반 분야는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전공자 또는 1년 이상 역사교육 분야에 근무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 29일이며 부산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찬바람 때문에 지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9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부산에는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더욱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중국발 수모구가 유입되겠는데요. 부산은 내일 밤부터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